반갑습니다. 유형별 틱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의미추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추론이 이전보다는 좀 신유형인데, 이게 또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쌤이랑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의미추론이 무엇인지 정의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일단은 말 그대로 의미를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밑줄 친 부분을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직역이 아니라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다 보니 어렵죠. 제 시대는 지문 자체가 일단 어려운 편에 속하고요. 자, 밑줄 친 부분은 주로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풀어서 주제에 맞게 생각하는 것조차가 힘들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문은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첫 번째, 자, 지문의 주제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물론 그 밑줄 친 부분의 의미만 파악하면 되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결국 주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 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 이 함축 의미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글의 주제 찾고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을 읽어서 그거에 대한 비유를 풀어보자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제나 필자의 의도 등을 파악하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 그걸 빈칸으로 차라리 봐라. 빈칸으로 보시고 빈칸 추론이라 생각하시면 주제와 연관된 것을 우리가 조금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된 문장과 그리고 주제를 고려했을 때에는 밑줄 친 부분이 어떤 내용이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밑줄 친 부분의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알아내는 것보다 수월할 수가 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직역을 해. 근데 그게 비유적인 표현이야. 근데 그걸 뭐 어디다가 어떻게 비유한 건지 그거를 알아내는 게 차라리 힘들다면 이런 방법을 쓰라는 거죠. 그냥 밑줄을 빈칸으로 봐. 빈칸 추론으로 보는 겁니다. 빈칸 추론을 본다는 건 결국 주제와 연관된 것을 고르는 거니까 빈칸을 고를 때 주제와 연관된 게 아닌 보기들은 지워주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비유하는 걸 찾는 것보다 쉬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나름의 팁은 빈칸 추론 문제처럼 생각해봐라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자, 지문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건 과감히 지워주는 겁니다. 왜? 주제와 관련된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빈칸과 똑같은 거죠. 빈칸도 주제가 뚫릴 수도 있지만 주제와 연관된 혹은 뭐 주제를 근거로 하는 문장에서 빈칸이 뚫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자, 고른 정답을 밑줄 친 그 표현 자리에다가 그냥 그대로 넣어보세요. 넣어서 점검으로 해석해 보는 거죠. 그럴 때 글의 흐름이 매끄러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게 의미추론 문제 푸는 방법이 됩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뭐다? 주제를 찾아라. 주제를 찾고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보기 일단 싹 다 지우면 5개 중에 최소 2가지는 지워줄 거고 그럼 2개에서 3가지가 남는데 요걸 직역해서 비유를 찾을 수도 있다면 그렇게 해보되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빈칸 추론이라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넣어보셔서 정답을 찾으셨다면 그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석해서 글의 흐름이 매끄러운지를 살펴봐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주제는 어디 쪽에 많이 나오느냐 요거 우리가 이미 주제 추론에서 했었습니다만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글쓴이의 어떤 의견이 들어가요. 주제는. 그리고 글쓴이의 어떤 주장, 의견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믿는다 이런 식의 I believe, I think, in my opinion, be aware of 안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이런 게 글쓴이의 의견이 내포되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놓고 필요하다, 중요하다, 당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 있죠. should, must, have to, need to, 중요한, necessary, essential 이런 단어 나오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얘네는 그냥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접 대조 however이 들어갔다. 근데 그 밑에 더 however이 없다 하면 however이 포함되어져 있는 문장이 중요하더라 라는 거. 자, 양보도 뭐예요? although A, B. although A, B 하면은 A랑 B가 반전은 이룬다는 거예요. 일관적이지 못할 수 있지만 A 하지만 B다. 그럼 어디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한 거죠. 그치? 그래서 이 B가 중요하다라는 꼭 포커스를 맞추면 또 주제를 찾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문이 좀 어렵다 하면은 이렇게 연결어로 요약을 내주면 요게 또 여러분들이 주제 찾기가 쉬워지는 거죠. 특히 결론 쪽에서. 재진술도 마찬가지. 즉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강조하는 거. 특히 무엇보다도 사실 이런 말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쓸 때도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죠. 특히 딴 것보다 그 부분이 특히 더해. 요 부분이 강조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거 제쳐두고 얘가 짱이야 라고 하는 무엇보다도 결국 무엇보다가 포함되어져 있는 문장은 중요한 문장인 거죠. 그래서 it is important 뭐 이런 단어들은 너무나 뻔하게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 해석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 중요한 강조 기능을 하는 어떤 부사고 이런 것들은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조건도 있고요. 알았니? 결국에 주제 찾기 위해서 필요했던 근거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직접적으로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